법원이 내 매니저의 이메일을 큰 소리로 읽었고 내가 채용될 자격이 있는지도 묻는 순간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그 이메일 속에 적힌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 여자는 자격 없음. 내 실수를 대신한 가짜 이력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자리에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그의 배신 한 방에 무너지는 걸. 나는 그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언대에 서 있었다. 공기 중에 스며든 습기와 사람들의 속삭임이 내 피부를 애는 듯했다.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피고인 김지은 씨, 당신의 매니저 박준호 씨의 이메일에 따르면 당신은 회사 입사 시 위조된 자격증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건 그의 실수였다. 내가 대신 짊어진 그의 더러운 비밀. 그 순간 내 머릿속에 5년 전의 그날이 스쳤다. 강남에 번쩍이는 사무실, 야근이 일상인 IT 스타트업 네오웨이브. 박준호는 내 선배이자 유일한 멘토였다. 그는 나를 동생이라 부르며 밤늦게까지 커피를 사주고 프로젝트를 함께 짜주었다. 지은아, 너라면 할 수 있어? 나 믿지. 그의 미소는 항상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건 그의 야망과 탐욕이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3개월 만에 네오웨이브에 들어왔다. 컴퓨터 공학 전공, 하지만 실력은 평범했다. 서울의 치열한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필사적이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며 서울 가서 잘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첫 면접에서 박준호를 만났다. 그는 3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와 세련된 수트 차림으로 나를 보며 웃었다. 김지은 씨, 이력서 보니 잠재력이 보이네요. 하지만 자격증이 좀 부족한데?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부터 그는 나의 돋바가 되었다. 야근할 때마다 그의 사무실로 불려가 코딩 팁을 배우고 회사 비밀을 공유했다. 네오웨이브는 신생 스타트업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려 애쓰는 곳이었다. CEO인 이태준 사장은 재벌 2세 출신으로 돈은 많지만 비전은 없었다. 박준호는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모든 걸 쥐고 흔들었다. 지은아, 이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때론 눈 감아야 할 게 있어.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게를 나는 아직 몰랐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스마트 시티 잽 개발이었다. 정부 입찰을 노리는 거대 사업. 박준호는 팀 리더로 나를 자신의 팀에 넣었다. 너의 아이디어가 핵심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코드를 자신의 것으로 바꿔 제출했다.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의 코드는 엉망이었다. 버그가 쌓여 데드라인 직전에 시스템이 다운되었다. 클라이언트가 화를 내며 이게 무슨 수준이야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박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지은아, 내가 실수한 거로 해야 해. 만약 내가 책임지면 내 커리어가 끝나. 너는 아직 신입이잖아. 한 번쯤은 용서받을 수 있어. 나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오빠, 그건. 당신 코드잖아요.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나 믿지? 너를 위해 나중에 다 갚을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그는 나의 멘토, 가족 같은 존재였다. 부모님의 기대, 서울 생활의 피로. 모든 게 나를 압박했다. 결국 나는 고백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CEO 앞에서. 벌금은 회사에서 나왔지만 내 평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준호는 조용히 승진했다. 고마워, 지은아. 너 덕분이야. 그의 속삭임은 달콤했다. 그 후로 그는 더 친절해졌다.
보너스를 챙겨주고 해외 출장 기회를 주었다. 나는 그걸 근혜로 여겼다. 하지만 그건 빚이었다. 점점 쌓이는 빚. 두 번째 비밀은 더 깊었다. 2년 후 네오웨이브는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 박준호는 재무팀과 손잡고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 세금 회피, 허위 매출. 그는 나를 끌어들였다. 지은아, 이 데이터만 수정해. 내가 아니면 의심 안 갈 거야. 나는 거부했다. 오빠, 이건 범죄예요. 그는 웃었다. 범죄? 이게 서울에서 사는 법이야? 재벌들은 다 그래? 너도 원하지 않아? 승진, 그의 말은 독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그물에 걸려 있었다. 첫 번째 실수로 내 이력은 더럽혀졌고 그는 그걸 쥐고 있었다. 수정된 데이터는 통과했다. 상장 성공, 박준호는 부사장으로 올랐다. 나는 팀장 보조로 만족해야 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내가 범죄자야. 하지만 그는 더 화려해졌다. 강남 클럽에서 파티를 열고 고급 차를 몰며 여자들을 데리고 다녔다. 나는 그의 충성스러운 동생으로 남아 그의 더러운 일을 치웠다. 이메일 조작, 경쟁사 스파이, 심지어 직원 해고 명단 작성. 지은아, 너만 믿을 수 있어? 그러다 그날이 왔다. 익명 제보. 회계 부정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박준호는 당황했다. 지은아, 내가 한 거로 해야 해. 너라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 거야. 나. 감옥행이야. 또 그 비름.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피곤했다. 5년의 피로, 배신의 무게. 왜 항상 나예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컴퓨터에 들어가 모든 증거를 지웠다. 아니, 내 이름으로 남겼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경찰이 왔을 때 나는 체포되었다. 김지은, 회계 부정 혐의 뉴스가 떴다. 가족은 충격받았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재판날 그 이메일이 읽혔다. 박준호의 이메일. 김지은은 자격 미달. 내 실수를 대신한 가짜. 그는 증언대에서 그녀가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분노. 복수. 이 법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는 속으로 맹세했다. 박준호, 내가 나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며 나는 그의 미소를 보았다. 승리자의 미소.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그의 장부, 그의 연인, 그의 야망. 모든 게 내 손에 있었다. 재판은 6개월 지속되었다. 나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나를 가리켰다. 변호사는 포기했다. 증거가 너무 강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그를 무너뜨릴까? 그의 약점은 야망이었다. 네오웨이브는 이제 상장사, 주가가 그의 생명줄. 나는 옥중에서 익명 계정을 만들었다. 트위터, 아니 X에. 네오웨이브의 어둠이라는 핸들로. 첫 포스팅은 작았다. 부사장 박준호의 이메일 유출. 직원 착취 증거 첨부는 그의 옛 메일. 직원들에게 작은 강요. 초과 근무 미지급 지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주가가 2% 하락. 그는 당황했을 거다. 누가, 나는 웃었다. 다음은 더 컸다. 박준호의 불륜 스캔들. CEO 부인과 사진은 블러 처리했지만 충분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스타트업 황태자의 위기. 그는 반격했다. 나를 괴물로 몰아. 전 직원이 복수한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옥중 컴퓨터로
그의 재무 조작 증거를 하나씩 흘렸다. 해커 친구 옛 동료의 도움으로. 지은아, 왜? 그가 날 버렸으니까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CEO 이태준은 그를 불렀다. 준호야, 사임해.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출소했다. 무죄 판결. 증거가 뒤조로 밝혀졌다. 내가 조작한. 법정에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박준호는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에서. 지은아, 미안해. 다시 일하자. 그의 미소는 다시 따뜻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웃었다. 오빠, 이제 내 차례야. 출소 후 첫날, 나는 강남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먼지가 쌓인 방,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 서울의 밤은 여전했다. 하지만 나는 달라졌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날카로워졌다. 눈가에 새겨진 주름, 입가에 냉소. 김지은, 이제 시작이야. 박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 오빠. 다시 네오웨이브로 그는 기뻐했다. 역시 내 동생. 하지만 그의 눈빛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 그는 나를 감시했다. 새 매니저를 붙이고 내 컴퓨터를 체크했다. 지은아, 과거는 잊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회사로 돌아온 나는 개혁파로 포장되었다. 부정청산위원회에 들어가 그의 옛 동지들을 하나씩 물고문했다. 박 전 부사장 시절 이상 거래 있었나요?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돈과 위협 앞에 무너졌다. 첫 타겟은 재무팀장. 그의 장부에서 박준호의 해외 계좌가 나왔다. 스위스 은행 5억 원 세금 탈루 증거야. 나는 CEO 이태준을 만났다. 그의 사무실은 화려했다. 가죽 소파, 벽에 걸린 골프 트로피. 지은 씨, 당신이 왜 나를 배신했지? 그는 물었다. 아니, 박준호가 배신당한 거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사장님, 박준호가 회사를 팔아먹고 있었어요. 증거 여기. USB를 내밀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사실이야? 그날 밤 박준호는 나를 불렀다. 술집 한강뷰. 지은아,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오빠, 기억해? 내가 나한테 했던 말이 현실이야. 이제 내가 가르쳐줄게. 그는 웃으려 했다. 장난이야. 너 나 없인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다음 날 경찰이 왔다. 박준호 체포. 탈세 혐의. 뉴스 헤드라인 네오웨이브 전 부사장 10억 원 횡령.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이게 같은 년. 그의 욕설은 처음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빠,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복수는 중독이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가족을 노렸다. 그의 아내, 은주. 그녀는 순박한 주부였다. 지은 씨, 준호 오빠가. 왜요? 나는 동정심을 가장했다. 언니, 그가 바람 피웠어요. 당신도 알아야죠. 사진을 보냈다. 그의 불륜 상대, 클럽 여자. 은주는 무너졌다. 이혼 소송. 자녀 양육권 박탈. 박준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찢었다. 늦었어. 다음 타겟은 그의 친구들. 대학 동기, 사업 파트너. 하나씩 엮여 무너뜨렸다. 박준호가 너희 돈을 빼돌렸어. 증거는 내가 만들었다. 일부는 진짜, 일부는 거짓.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러다 첫 번째 균열이 왔다. 내 옛 친구, 수민. 지은아, 너무 갔어.
은주 언니가 자살 시도했대. 나는 멈칫했다. 그건 그의 탓이야.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쓰라렸다. 내가 괴물이 된 건가? 박준호는 보석으로 나왔다.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수염, 움푹 파인 눈이 지으나 만나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비가 추적추적.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는 울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동생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그의 고백. 충격. 무슨 소리야? 너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래서 지켜주려 했어? 하지만 실수했지. 내가 내 약점이 됐어. 그의 말은 날 흔들었다. 사랑. 그 모든 배신이? 나는 도망쳤다. 거짓말. 하지만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아니, 어쩌면. 복수의 그물이 헐거워지기 시작했다. 박준호의 고백 후 나는 혼란에 빠졌다. 회사에서 일할 때마다 그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CEO는 나를 승진시켰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회사 살렸어. 하지만 칭찬은 공허했다.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 여자, 박 부사장을 함정에 빠뜨렸대. 소문이 돌았다. 나는 여우가 되었다. 그의 사랑 고백은 독이었다. 밤마다 꿈에 나왔다. 그의 미소, 그의 비름. 진짜였을까? 나는 조사했다. 그의 일기, 옛 메일, 일부는 맞았다. 지은이를 지키고 싶다. 그녀가 내 빛. 하지만 나머지는? 그녀를 이용해. 약점으로 진심과 거짓이 섞인 그의 마음. 더 분노가 치밀었다. 너도 나처럼 더러워.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네오웨이브의 최대 프로젝트, AI 헬스케어. 박준호가 남긴 코드에 백도어를 심었다. 시스템 해킹 시 모든 데이터 유출. 박준호의 잔재 로 프레임. 클라이언트는 분노했다. 이게 배신이야. 주가 폭락, 회사 위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해킹 시뮬레이션 중 서버 과부하. 직원 1명, 과로로 쓰러졌다. 20대 후반, 내 부하. 병원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울었다. 딸이 왜? 직장에서. 나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내 복수 때문에 박준호를 전화했다. 오빠, 그만할까? 그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 지은아. 내가 시작한 거야? 그의 반격이었다. 그는 나의 비밀을 터뜨렸다. 첫 프로젝트 실수, 회계 조작. 내가 한 일, 언론에 유출. 김지은, 진짜 범죄자. 나는 또다시 조명 아래. CEO가 불렀다. 지은 씨, 설명에. 나는 부정했다. 박준호의 함정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쌓였다. 직원들의 증언, 그녀가 강요했어요.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내가 피고. 법정에서 박준호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녀는 나를 미워해. 복수로 회사를 망쳤어. 그의 말은 설득력 있었다. 배심원들이 나를 불신했다. 나는 절망했다. 이게 끝인가? 내 변호사가 증거를 들이밀었다. 박준호의 녹음. 지은아, 내가 대신해. 내가 갚을게. 이 그의 목소리. 법정 소란. 이게 무슨? 판사가 소리쳤다. 박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짜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이겼을까? 직원 쓰러짐, 회사 피해, 우리의 파괴. 배심원들은 취업 PH 일부는 나를 동정, 일부는 박준호를. 판결은 유예. 증거 부족. 법정 밖, 박준호가 기다렸다. 지은아, 우리 같이 끝내자.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는 뿌리쳤다. 아니, 잡았다.
좋아. 하지만 내 방식으로. 유예 후 나는 휴식을 취했다. 제주도로 갔다. 검은 모래사장, 파도 소리. 하지만 평화는 없었다. 핸드폰에 메시지. 박준호, 지은아, 만나자. 모든 걸 털어놓을게 나는 갔다. 서울로 돌아와 그의 아파트. 한강 뷰, 고급 인테리어. 하지만 이제는 텅 비었다. 이혼 후 은주는 떠났다. 그는 와인을 따랐다. 지은아, 진실을 말할게. 첫 프로젝트, 내 코드가 아니었어. 내 실수. 하지만 내가 왜 대신했지? 사랑. 아니, 동정,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나도 실수했어. 내 코드에 버그가 있었어. 하지만 내가 숨겼지. 우리 둘 다 잘못. 그의 눈이 커졌다. 뭐, 티스트. 내 비밀. 나는 처음부터 일부 알았다. 그의 조작을. 하지만 왜? 너를 믿고 싶었어. 내가 나의 이상형이었으니까 그의 사랑 고백에 대한 내 고백. 우리는 웃었다. 아니, 울었다. 우린 미친 짓을 했어.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연인이 나타났다. 준호 오빠가 날 버렸어. 내 탓이야. 그녀는 복수했다. 내 사진을 유포. 김지은, 살인자. 과장된 소문. 직원 사망을 내 탓으로. 공공의 분노. 시위대가 회사 앞에 모였다. 김지은 퇴출. 나는 결정했다. 박준호와 손잡고 회사 매각. 네오웨이브를 팔아. 돈으로 모든 피해 보상. CEO는 반대했다. 미쳤어. 하지만 주주들은 동의. 매각 완료. 500억. 피해자들에게 분배. 하지만 박준호와 나는 20% 챙겼다. 우리 목. 이 결정은 논란. 돈으로 죄를 사는 거, 언론이 비난. 일부는 공정하다고 나는 취업 pH 상태. 정의인가, 탐욕인가? 박준호와 나는 도망쳤다. 부산으로. 작은 펜션. 지은아, 이제 행복하자. 그의 키스. 달콤했다. 하지만 밤에 나는 깨달았다. 그의 손에 칼, 아니, 상상. 패러노이어. 부산의 바다는 잔잔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아니었다. 박준호는 변했다. 지은아,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자. 캐나다로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그의 전화, 은주와 연희한테 돈 보냈어, 거짓. 조사했다. 매각 돈, 그의 계좌로. 10억 사라짐. 오빠, 또, 그는 웃었다. 내가 배운 대로. 현실이야, 배신의 반복. 그는 나를 이용, 돈을 챙겨 도망칠 계획. 나는 반격. 경찰에 신고. 박준호, 횡령의 추격전. 부산거리, 비 내리는 밤, 그는 나를 쫓았다. 지은아, 왜? 나는 소리쳤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대치. 절벽 위 끝내자. 그의 총 쥐협용. 트위스트. 그는 쏘지 않았다. 사랑해. 하지만 나는 밀었다. 아니, 그는 미끄러졌다. 추락. 비명. 경찰 왔다. 자살. 아니, 사고. 나는 자유. 하지만 영원한 죄책. 박준호의 죽음 후 나는 홀로 남았다. 뉴스, 네오웨이브 전 임원, 자살의 소문, 김지은의 복수. 나는 캐나다로 갔다. 새 이름, 새 삶. 하지만 밤마다 그의 얼굴. 지은아. 아니, 회색. 나는 후회했다. 복수는 승리. 아니, 공허. 독자 여러분, 누가 잘못
그는 악마, 나는 피해자. 아니면 우리 둘 다? 트위터의 마지막 포스트. 배신의 끝은 공허, 논쟁 시작. 그녀가 정의. 살인자, 치어 PH 영원. 끝.